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깜짝 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 가져오세요. 나 이게 뭡니까? 자, 한번 보시고, 자, 박수도 치고, 자, 이제 무겁습니다, 의원님. 이게 뭐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박수. 아니 왜 갑자기? 자, 생일날도 아닌데. 네, 자 보시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공로상 최강욱. 귀하는 최강욱의 여의도 정치를 통해 유튜브 JTB 뉴스 채널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로상을 아이고. 드립니다. 26년 1월 예. JTB 전주방송 대표이사 한명규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예. 좀 제가 무겁습니다. 뭐 의원님 무겁습니다. 공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야 대단한 예쁘기도 하네요. 예. 무겁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와. 의원님 고맙습니다. 상금은 저희가 소중히 계좌번호로 계좌로 지금 편집하겠습니다. 따로 넣어드립니다. 상금은 계좌로 따로 넣어주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뜻밖의. 예. 야. 아유 감사합니다. 전혀 예측 못 하셨어요, 의원님? 제가 방문진 이사를 마치고도 감사표를 못 받아본 사람인데 아, 그래요? 공로상을 고맙습니다. 자, 이건 치우시죠, 이제. 네. 예. 왜 세워놓고 해야지.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깜빡 치우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3월에 처음 만났죠, 의원님? 기억하세요? 그러네요. 2024년 예, 총선 예, 때. 총선 앞두고. 예. 그 당시 저희 JTB 뉴스 구독자가 2만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109만. 야. 예, 그 보니까 여의도 정치라는 타이틀로 하는 게 저만 있는 게 아니더만요. 예, 의원들 몇 분이 하는데. 예.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뭐 그런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어요. 그 앵커가 갈수록 실력이 늘어서 보기가 이제 갈수록 편해진다 막 아, 그러던데.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예. 그 24년 3월 야. 총선 전에 의원님이 예, 저희 예. JTB 시민 기자로 예, 예. 출동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총선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만나면서 예.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예. 저희가 성장을 했고 감사합니다. 25년 3월부터는 여의도에서 저희가 직접 여의도 정치를 하는데 이제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벌써. 예,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JTB를 발음을 제대로 못하시고 예. JTBC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JTB를 알게 돼서 저도 좀 보람이 있고 또 고향에 있는 또 지역 방송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저도 역할이 있었고 이렇게 또 상까지 주시니 정말 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에도 의원님이 나름 공헌하셨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 그 구독자 2만이셨을 때 제 채널은 구독자 많았거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반 겨우 될까 말까네. 예. 109만이 치라고 그러면 와 예. 대단하네요. 예. 늘 감사히 여기고 있으니까 JTB랑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부가 그 입법 예고한 그 공수처법과 중수처법이 예. 그 지금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위장술이다. 이런 거센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의원님 페북에 우리 최강 의원님께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렇게 쓰셨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온 게 있죠. 예. 그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우려 섞인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될 때 그 멤버들 중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예.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들 위주로 이게 뭐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총리가 뭐 보고를 받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뻔히 그런 그 TF가 출범할 때는 청와대 민정이 주도해서 만드는데 이거 지금 검사들 위주의 시각만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대표, 총리, 뭐 장관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뭔가 좀 이상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도 못 꺼내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도 뭔가 보관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막상 결과물을 딱 받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이 집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이 발언이 아주 셉니다. 예. 그 서보학 교수도 그다음에 한동수 전 감찰부장인가요? 예. 그분들이 기자회견 예. 했는데
당혹감을 넘어서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했냐면 법무부 파견 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네. 봉욱 민정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정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TF고 거기에다가 검사들만 넣은 것도 결국은 민정수석의 결정이었을 것이고 총리의 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총리는 민생을 챙기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고 맡기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단장으로서 그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장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늘 회의에 참석해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개혁 작업이 이제 집권과 함께 있었잖아요. 당시에 예. 적폐청산, 그 국민적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작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봉욱 현 민정수석은 당시에는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문무일 검찰총장, 대검 차장 봉욱,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그다음에 대검에 설치돼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형사정책 미래기획단 뭐 이런 단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임시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단장이 김웅이었어요. 근데 그때 봉욱과 김웅 두 사람이 민정에 계속 면담 요청을 하고 검사들도 수용하고 정부의 개혁 취지에도 맞게 수사 기소 분리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고한 게 있는데 지금 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예.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검에 있을 때 본인이 추진했던 일들을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결국은 관철시킨 꼴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놓고서 이거는 뭐 옛날처럼 누구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면서 이게 이상해지거나 이럴 일은 없겠구나라는 조금 일종의 안도를 한 점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을 지금 완전히 그 상의도 없이 들러리 들러리 내지는 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나? 이런 점들이 너무 좀 속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박선원 의원이 그 지적을 하시던데 당에서 수기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 당에서 수기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죠. 근데 그거를 국회가 논의하라는 말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도 있고 국회하고 당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국회하고 논의하라는 거는 내란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국힘과 함께 논의하라는 얘기인데 그 논의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한 논의가?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이거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라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이제 인지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는 이거는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실무적으로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총리였고 그다음에 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있고 TF 단장으로서 그다음에 사실상의 실무를 총괄한 민정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이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주체로 참여를 하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보고를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총리가 챙겨서 대통령께 보고할 일은 아니에요. 총리도 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총리도 지금 SNS에다 올려놓은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를 해서 잘 다듬어 가겠다라는 얘기로 봐서는 총리도 좀 당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를 지금 총리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국무조정실장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 현재 지금 안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세 개가 있는데 당초에 그 위원들은 2개를 하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이 필요 없으니까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2개만 하자고 그랬는데
고등공소청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네.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예. 반드시 바깥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거고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옛날 검찰청 그대로 두자는 거냐 이 생각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사실 고검 무용론은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예. 이게 이제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는 더더욱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담겨 있는 의도는 가장 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 바뀌면 다시 옛날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이제 명칭까지도 공소청의 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이야. 그러니까요. 그걸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에도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경찰청의 장은 치안총장이라고 부르고 기상청의 장은 뭐 기후총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기사를 언제 보면 이런, 헌법 예. 때문에 검찰총장 해야 된다. 그것도 예. 좀 호도하는 말인 것이 예. 검찰총장과 대법관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거지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헌법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근거가 그들이 내세우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에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부여했다. 요거거든요. 예. 근데 검사라는 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립된 판례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검찰총장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인데 검찰총장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검찰총장 없잖아요. 예. 직무대리가 있지. 그러면 지금도 무슨 이게 위헌 상태입니까? 그러네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공소청의 장이 공소청장이지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설치를 예정하고 혹은 존재를 전제하고 만든 규정들이 있지만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그 대표적으로 특별법원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군사법원밖에 없거든요. 지금 재판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노동법원은 왜 안 만드냐 그러면 그게 위헌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말장난, 이런 호도 이게 이제 검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에서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의원님 말씀 보니까 그게 헌법에 아니네요. 명시돼 있으려면 검찰총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임명한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게 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이거는 이제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네. 그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네, 수사가 네.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검사를 수사를 못하겠는데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속이는 거다 뭐 그러던데.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꼼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처음부터 형소법에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보장한 것도 함께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세트가 완성되고 10월에 문제없이 출범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였고 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지금 빨리 이게 이제 법안이 성안돼서 제출돼야 된다라는 말을 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걸 마지노선으로 좀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일종의 침대 축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도로 빼놓으면 그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또 시간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정치검사로서 이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과거부터 쭉 써먹었던 수법이 시간을 끌다가 선거하고 연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지방선거가 지금 몇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 전에 이 검찰개혁 문제를 또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지방선거의 본질도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지자들,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겠네요. 거기는 이제 그런 아주 그 더럽고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중수청은 또 그 제2의 검찰청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주는데 권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지금 거죠. 보면,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초에는 그 자문위원 안에는 그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이원한데 이걸 일원화하자고 그랬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안을 보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둘로 이원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뀌냐라고 불만이 많던데.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도 되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명칭을 처음부터 제안하고 고집한 사람이 봉수석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이원화의 명분으로 삼았던 게 아니 검사들이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수사관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명칭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경찰에도 지금 변호사들이 많이 채용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은 경찰 사법관이라고 따로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사자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 계급을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명칭을 희한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그것도 사법관이라는 이름이 아니 행정부 소속에 무슨 사법관이 있어요.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의도 결국 경찰의 검사의 기득권을 계속 보존하겠다. 이거밖에 그렇죠. 아닌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출신의 경찰이 수사사법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예. 계속 그래서 검찰 쪽이 중수청에 가서도 고위직을 경찰보다 다 우위에 차지하겠다. 있으려는 예, 예. 그런 꼼수겠네요. 그렇죠. 노림수. 경찰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 예. 그러니까 유능한 경찰이 중수청에 가가지고 수사역량을 발휘해서 장이 되고 싶고 고위 간부가 되고 싶고 이런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거는 검사들 위주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향후의 상황 바뀌면은 다시 검찰청으로 전환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모양새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냥 과거의 검찰보다도 오히려 권한을 확대한 수사기구로서 중수청을 갖고 있다가 공소청하고 합치면 원래 이름도 검찰총장이라고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 다시 검찰청 부활시키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의도, 이런 꼼수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예. 이렇게 되면 입법 예고 기간에 막 들불처럼 일어나면 예.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지켜가면서 사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최소한 140일이 걸린다고 지금 그 관련자들이 발표한 거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14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거의 5개월이잖아요. 예. 4개월이 넘는 기간인데 지금 1월 달인데 6월 달에 선거 아닙니까? 시끄럽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들이 이게 이제는 그 국회가 주도하는 의원 입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안은 그냥 논의하는 과정에 참고한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의 기득권은 정말 지키기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어느 집단이든지 누가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저한테 당신 돈 저기 100만 원만 줘봐라.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불려줄게. 그러면은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한데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렇게 가볼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 돈 필요하니까 너 10만 원 나한테 무조건 줘. 이러면은 내가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걸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지 않은 한 절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만 원 그죠?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놓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야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의지가 단단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조직의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개혁 작업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를 수용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라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의 장관이 새로 부임해서 무슨 개혁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새로 수립돼 가지고 단체장으로 선출된 분이 새로운 개혁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시끄럽거든요. 그 있는 사람들이 일이 더 하기 싫어서 저항하는 면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 단점, 문제점 이런 것만 이만큼 보고를 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그 내란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예. 이건 뭐 다 예상하셨을 것 같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기현 판사의 2월로 예정된 1심 선고인데 지금 법관 인사가 2월 23일 월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그 전주가 이제 설이니까 설이 끝나는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1심을 선고한다고 그랬는데 네.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안 나오면 어떠냐 뭐 그러던데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예, 뭐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 그 본인들이 지금 어쨌거나 마지막 그 변론도 하고 최후 진술까지 다 했잖아요. 다 했죠. 90분 동안. 예, 네, 충분히 시간을 저기 부여받았고 또 여러 뭐 그 비판과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지규현 재판장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지금 계속 허락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 선고일 기회에 출석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뭐 그런 거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 구인영장 발부하면서 다음 날로 또 선고기일 지정하면서 끌고 나올 수도 있고요. 2번까지 안 나오면 그거는 바로 그냥 걸석 재판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뭐 피고인의 재판이 판결 선고가 효력을 발휘하고 성립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 꼼수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저 인사이동 시기를 넘기고 뭐 이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월 19일 때 안 나오면 네. 늦어도 2월 20일에는 1심 그렇죠. 선고가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23일 날 인사이동이 발표된다고 그래서 24일 날 바로 다음 임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부임하는 거니까. 예. 아니 인사이동하는 사람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내려가고 자기 임지가 바뀌면.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있는 거라서. 아니, 혹시 지규현 판사가 핑계 되지 않을까? 핑계. 야, 그러니까 27일 날 인사니까 안 된다고. 예. 네, 그럴 가능성 없고 예. 현재로서는 2월에는 무조건 1심이 나온다. 그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되잖아요. 네. 그 이진관 부장판사 1심 선고 예. 결과, 예. 지규현 부장의 선고 결과. 예. 지금 윤과 그 변호인이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사형 선고를 해야지 마땅한데 예. 사형 선고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게나 의미 때문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규현 부장이 판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면 사형 선고도 배제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구형은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선고는 조금 제가 유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사형 선고를 한 재판장으로서의 그게 남는 건데 저는 우리 지규현 부장의 관종기를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저 봐라 지규현 또 윤석열 봐준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재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가족 오락관 MC 같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말 그 판사가 지켜야 할 그렇죠. 위험을 잘 상식적인 보였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상식적인 진행. 거죠. 예, 예. 당연히 법원은 저 정도일 것이다. 형사법정은 저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규현으로 인해서 맨 앞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지금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계엄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면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야기하자면서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국민들한테 많은 그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판사로서 그 법정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 판사가 공직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나 권한이나 권세를 누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자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내란 상황에서도 그거를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근데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맨발로 뛰쳐나가던 그 국민들이 보여준 주권자로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 공직자들에게 충격을 준 면이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두 판사들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일부라도 보이고 있다. 그 다행이고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내란 재판 하나 말고 예. 보니까 지금 6개 형사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도 힘든데 평양 무인기 투입, 그다음에 최수근 해병 관련, 네.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그다음에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중,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포. 이렇게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6개군요. 그러니까 총 7개입니다. 내란까지 네, 합치면. 그렇죠. 남은 게 6개야. 와, 이걸 어떻게 근데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합쳐질 거고요. 아, 이게 병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한 명이니까 고등법원이나 상급심에서는 저기 이제 1심 선고들이 결과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 재판부로 다 모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떻든 참 희대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러니까요. 반성을 전혀 안 말의 하더라고요. 반성이 전혀 없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냥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그 거짓말의 수준이 또 너무 처참하죠. 좀 그럴싸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생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노리는 것만으로 살아온 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짜 엄히 단죄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제 사형 구형을 하고 있는데 저기 윤곽근 변호사하고 둘이 쳐다보면서 웃더라.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피식 웃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황당해하고 있잖아요. 이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니네가 나를 사형시킬 수 있어? 괜히 뭐 해보는 거잖아. 그렇게 나 좀 몇 년 있으면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튼 생각인지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헛된 기대를 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기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내란범의 사면 금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미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것들하고 연계돼서 아마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예. 그걸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내란만 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와 관련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란 상황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는 위헌도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럼 뭐 빨리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병도 원내대표의 1호 공약이 그거 있습니다. 네. 내란범 사면 금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필리버스터 관련한 거. 네. 그래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드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도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한 거니까. 아니,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는 그 모습은 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 국가의 헌정질서,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온 그 건방지고 오만한 자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이상 더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울 시내 길거리에다가 윤어게인 현수막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땀 한 땀 또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냥 함께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나름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승진했잖아요. 네. 의원님 제가 지난번 봤더니 개인 채널에서도 아주 칭찬하시던데 아,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아주 크다면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셨고 했는데 한편으로서 그게 될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해병대가 이제 소군이고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병과별로 일종의 그 진급 티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이 옛날에 헌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군사 경찰이라고 부르죠. 그 병과는 해병에서도 아주 마이너 병과라서 거기는 대령도 한 명밖에 없는 병과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의 그 군사 경찰 병과 장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에 이미 있었던 사람인데 예. 그 전무후무한 그 역사상 처음 있는 해병대 군사경찰 출신의 장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요. 또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그 진국과 관련한 제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보존하고 또 억울한 희생이나 죽음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추궁하고자 했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런 공직자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범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리고 예. 그렇게 헌법을 존중하고 주권자를 모시는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사례로 남긴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훈 준장이 맡고 있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잖아요. 예, 예.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투스타 예. 소장이지 않습니까? 예, 투스타장. 그러면 박정훈 준장이 일 잘하면 대리를 떼면 투스타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예. 지금 준장으로 이제 일단 장군이 된 이상은 이제 병과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그 3스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해병대니까. 예, 뭐 그거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그 병과별로 무슨 승진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실병력을 지휘하는 작전을 얼마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그거와 관련이 있어서 뭐 3스타, 4스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스타까지는 뭐 충분히 본인도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우리가 또 조사본부장은 2스타가 수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그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그 박정훈 당시 대령과 어머니가 꼭 껴안고 네네. 이렇게 우셨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화면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짠했을 거예요. 그게 참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제가 진급 발표가 나서 박 장군 본인은 뭐 여러 축하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축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참고 있는데 다 예상하셨어요? 내가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그간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국민한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들이 하여튼 그 막중한 책임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하여튼 박 장군이 잘할 겁니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훈 준장의 아들이 또 육사 생도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4학년이라서 이번에 이제 임관을 하는, 졸업하는 생도인데, 그 군인의 길을 염두에 두고 육사에 들어간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겪는 일이, 그리고 또 아버지를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들 다 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해사, 육사 뭐 다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중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견디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임관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임관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런 어떤 올바른 길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본 것도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길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또 그 또래의 장교들도 많은 것을 좀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끝내 제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장동혁 대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체제에서 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허위 조작으로 제명을 했다. 또 다른 계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검사 똘마니 출신의 그 궤변을 하는 건데, 일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작이 아니라는 거는 뭐 IP 주소가 어떻고 그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예. 그거 자체가 지금 허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지금 뭐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꿈꾸겠다라고 나름의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동훈이가 벌였던 모습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계엄이 그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
그 마치 지가 정권 인수를 받아가지고 뭐 공동정부를 운영할 것처럼 한덕수하고 둘이 서가지고 그런 장면을 또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누가 저런 권한을 예, 주냐라고 누가 너한테 그걸 하라 그런 말을 많이 그랬냐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본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는데 그 탄핵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을 총살시키려고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때서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잊었을 걸로 기대하고 잊어달라고 기대하는 모습인데 처음에 한동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많은 평론가들이 저거를 징계까지는 못 나갈 것이다. 그냥 어찌 보면 압박을 하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아니다 저거 징계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제가 우리 저 박시영 대표하고 내기하자고까지 했었는데 예. 누가 이겼나요? 지난주쯤부터 박시영 대표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라고. 징계할 것 같다고. 징계할 것 같다고. 당연히 제가 이기죠. 자, 제명이 됐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것도 못할걸요? 아, 그래요? 해봤자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재심 청구나 뭐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만회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조작이다 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라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세력이 있으면 굳이 저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당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예.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국민들이 한동훈한테 어떤 신임을 줘서 자리를 주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이고 계신다면 본인이 또 일종의 그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나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던데 그거를 만들 용기나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제가 볼 때 한동훈 지지하고 있는 게 저 조갑재 씨인 것 같던데 바깥에서 예. 그 뭐 조갑재 한동훈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입장에서 뭐 그 계엄에 반대했거나 아니면 계엄 해제에 참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윤호개인을 외치는 세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미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에 치를 떨었던 국힘의 지지자들은 이미 거기를 다 떠나서 무당파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저 당에 남아서 소위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서 지금 사실상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또 자칭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익이거든요. 이익 그다음에 이권. 근데 지금 국힘이 모든 자산을 다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한대에 나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사람도 없고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대로 이제 시끄럽게 하다가 그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그냥 죽지는 않고 싶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창당은 어렵고 혹시 그 이준석하고 네. 힘을 합칠 가능성은 이준석이 바본가요? 이준석 입장에서 한동훈의 욕심이나 그 실체를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예. 이준석이 한동훈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에게 무슨 세력이 모이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거는 둘 다 뭐 진심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지네들의 계산에 의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이 이준석한테 붙었을 때 이준석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칼을 휘둘렀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타깃은 혹시 오세훈 시장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오세훈 시장이 신년 인사회 때 그 대놓고 면전에서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윤 어게인과 이게 절연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안 했다라는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어떤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경선 룰을 이제 당원 70, 국민 30으로 바꾸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당의 구조상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거 지금 내란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당이거든요. 예. 당원들의 대부분이 또 윤호개인을 외치는
저 과반이 윤핵관을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기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스팔트 극우들의 박수를 받는 것만 유일하게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정치 생명이 그렇게 지금 간당간당하는 상황이라서 저기 국힘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의정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 한통속이고 다 저기 한 것 같지만 저 사람도 각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은 서로 욕하는 게 정말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것들 저것들 하면서 저것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동혁 같은 입장에서는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오세훈을 보면서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당신이 뭐 얘기를 했어야지 선거 다가오니까 표 얻으려고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속셈 모를 것 같냐 이런 생각일 거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바꾸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권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치 집단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그런 자존심이나 양심이나 원칙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동혁이 어쨌거나 대표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오세훈이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쳐내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의원님 확실히 그 분석의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뭐. 아니 알기 쉽게 저희가 댓글을 보면 우리 최강 의원님은 너무 쉽게 그리고 재밌게 잘 말씀하신다는 댓글이 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특검이 김건희 씨 개인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 전시업체 코바나 컨텐츠 이름이 새겨진 개인 메모장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그리고 네. 카리스마, 호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말 그대로 V0였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네. 그분이 참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당 내의 어떤 그 권력 지형도 본인 뜻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수시로 그랬다는 거 당신이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거 전략도 짜셔야 되고 여론도 조작하셔야 되고 재산도 불리셔야 되고 또 그 이쁜 거 좋은 거 보물 있으면 또 갖고 와야 되고 고속도로 노선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재산과 달리는 게 바깥 사람들한테 선물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통일 문제까지 고민하시던 분 아니에요. 예. 뭐 외교 무대에서도 이제 본인이 항상 가운데 쓰려고 하셨던 분이고 뭐 그런 분 입장에서 당 대표야 뭐 당연히 그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씨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들이 실체로 다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그럴 거야. 나경원이 저렇게 된 거는 김건희 때문일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그 당시 예측했던 게 결국 이 메모장으로 서서히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는 정말 것 저 같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김건희,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에 잘 보여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돼보겠다라고 뛰는 게 또 나경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김건희 때문에 당대표 도전했다가 그때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 저기들이 초선 의원들이라는 게 연판장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나경원한테 사퇴하라 그러고 그 전에 무슨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했다가 뭐 저기 시끄러워지니까는 자기가 관두겠다고 하는데 사표도 수리 안 하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냥 그런 걸 당하고도 나중에 윤석열 체포를 뭐 반대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 흰 옷 입고 설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저들의 민낯이고 모습이고 여기에 어디 진심이 있고 무슨 국민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메모장을 보면 어쨌든 언제죠? 23년 3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이제 김기현 그 후보를 밀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예측대로 들여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이제 건진법사가 끼었다는 건데 건진법사가 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예, 최고위원 예. 누구누구 될 거다.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면 김건희와 그 통일교를 연결한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가 23년 2월 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중만 틀리고 다 맞췄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럼요. 와,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지 누가 봐도 확실히 V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작성 시기와 경위, 메모의 실질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지금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법이죠. 저기 심지어 저기 쿠팡 대표조차도 그러잖아요. 지가 보낸 이메일을 저 문건에 진위가 현명되지 않아서 답할 수 없다. 네. 그 재래의 수법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
김건희와 관련된 특히 그 양평 고속도로가 터지면 이제 예. 어마어마한 그 고구마 넝콜라우드 그 비리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1조 6천억짜리라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농반진반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프로 투기꾼들을 절망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땅 보러 다니고 떴다방 차리고 투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보를 누가 빨리 습득하느냐에 사활을 걸고 매진을 했거든요. 근데 최은순, 김건희는 한 차원 높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싼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저기 용도 변경하고 규제 다 해제하고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그쪽으로 끌어오면 땅값이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막 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말 엄청난 초식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밤거리를 헤매면서 이슬 맞고 온갖 비굴함을 감수해야 됐던 그 투기꾼들이 얼마나 절망할까. 그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로상도 받으셨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들어서 제가 상복부터 이제 터지네요. 예. 그 JTB를 많이 그래도 그 보시고 그다음에 또 JTB의 컨텐츠들을 많은 분들이 또 반갑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들을 그냥 숫자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여의도에서 만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아 JTB의 위상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평가해 주셨다는 게 보람 있는 일이자 영광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JTB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 JTB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지역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어떤 언론 지형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도 필요한 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추강호 의원님이 JTB 그 유튜브에 작은 역할이 아니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